이 국장님, 네. 지금 야권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네.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대여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죽창과 시즌2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네. 우리 시청자들이 그 라인 야후 사태가 뭔데 이렇게 이제 외교 문제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네.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지 네.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확산되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90%가 쓰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처음에 이 메신저의 경쟁을 붙었던 상대가 네이버의 라인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톡이고요. 근데 이 라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지만 일본은 80%, 일본 국민의 80%가 네이버의 라인을 메신저로 쓰고 있어요. 네, 동남아에도 뭐 동남아도 2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아, 우리나라의 메신저가 이렇게 그 일본과 동남아를 석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일본의 지금 라인, 네이버 라인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50을 갖고 있고 나머지 50을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씨가 손정희 있는 씨. 그 포털은 야후 재팬입니다만 소프트뱅크가 5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인데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네이버한테 나머지 50을 팔아. 지분 정리하라. 그렇죠. 야후 재팬에 팔아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본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의 라인을 파는데 아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본다. 일부러 그러고 있다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네네. 일본에 지금 총무상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 마스모토 다케야키라고. 네네. 이 총무성이 네. 올 3월 5일 행정 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난해 아마 11월에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태를 있었어요. 예,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 네이버 관련 정리 좀 하세요. 지분관계 이렇게 지금 행정 지도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은 관료 사회입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관료 말 안 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행정지도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사실 명령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간에 이 거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달려들어 가지고 지분 정리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하는 부분은 자체하고라도 야권이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야권으로서는 친일, 그러니까 이 반일 감정을 지금 부추기는데 가장 좋은 호재다. 호재가 나타났구만. 왜냐하면 네이버 라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일본이 워낙 망가라고 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이 워낙 강국인데 우리나라의 이 네이버가 웹툰, 그러니까 웹툰 있지 않습니까? 웹툰으로 일본 애니를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웹툰으로.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그 웹툰 방식의 네이버 웹툰 방식이 상당히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일본 그렇군요. 망가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본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일본 망가 애니는 진짜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운데 웹툰 방식은 자기네들은 안 하거든요. 일본은 다 그려요. 그려갖고 유명 만화가가 한 30명, 100명의 도제들 딱 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만화가 나가지만 전부 다 그리거든요. 근데 웹툰은 뭐죠? 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밑에 있어봤자 우리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도제만 하는데 웹툰은 안 그래요. 웹툰은 누구든 가서 이 웹으로 그림 그려갖고 바로 올려서 사람들한테 저기만 당하면 돼요. 조회수만 높여주면 그 다음에 유명한 만화가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웹툰이 발전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도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무명의 사람이라도 이 웹 시장에서 이
선택만 받으면 유명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가고 웹툰의 그 승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 라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일본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라인하고 망가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행정 지도를 했냐면 지금은 데이터 주권 시대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주권주의. 미국이 틱톡을 막 제재를 하면서 틱톡 절대 쓰지 말자 하고 그렇죠. 막 금지하고 하잖아요. 네, 중국계니까. 틱톡을 쓰게 되면 자국의 국민들의 데이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라인도 지금 라인을 만약 쓰게 되면 네이버에 유출된다. 일본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주의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거든요. AI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로봇과 AI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완전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 시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AI는 뭐로 기반을 하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빅데이터예요. 예. 빅데이터가 많을수록 AI의 성능이 고퀄이 됩니다. 고퀄리티. 예. 우리가 아직 AI가 좀 부족한 게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가 지금 미국의 데이터, 전 세계의 데이터보다 사실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AI가 아직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잘.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이버에 우리 국민의 모든 데이터가 더 이상 쌓여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감정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일본이 이거 데이터 이제는 유출 안 되게 저쪽으로 안 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이터 주권주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조국과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창을 들지 말고 양산 가서 데모하고 양산 가서 지금 죽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라인이 카카오톡하고 승부를 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실 카카오톡한테 져요. 그 일본에 가서 약간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방향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빅히트를 해요. 그러니까 라인이 원래 일본의 네이버 자본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손정의 씨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온 거 기억하세요? 예. 그 엄청나게 크게 문재인 정부가 선전을 했어요. 왜? 큰 손이 있잖아요. 큰 손이. 뭐 어디 투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맨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IT의 어떤 그런 활기를 손정의를 빌어서 활기를 자기네들이 뚫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손정의는 와서 뭘 요구하냐면 네이버 라인을 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구를 해요. 기사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이고,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네이버를 바로 연락을 취해갖고, 그 다음날로 만나게 합니다. 이혜진 의장이 직접 손정희와 회담을 해요. 예. 그런데 그때 다리를 놓은 게 누구예요?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출신, 홍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을 받아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반을 팔게 됩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만들었구만. 반을 주워버린 게 일본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이 네이버의 일본에 팔게 만든 주역이에요. 그럼 문재인한테 공격을. 문재인 가서 죽창가를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 죽창가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그 공격을 했던데 참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지요. 아니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하고 거기 총무상이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토 히로부미요. 그것도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고 왜 고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고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단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정쟁으로만 삼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짓이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간문춘 아시죠? 일본의 주간지, 유명한 주간지가 2019년 11월 달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손정희는 굉장히 힘들었다. 왜냐하면 다 실패해요. 투자에. 그래갖고, 완전히 핀치에 몰렸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네이버 라인을 사야만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택한 게 문재인이었다. 그래갖고,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투자를 할 것처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을 사들인 게 손정희로서는 상당한 기회였다. 이런 식의 기사가 주간 문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가 문재인을 들려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장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죠. 네이버 라인 반을 그것도 모르고 먹었죠. 문재인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손정희가 한국한테 나를 엄청나게 만나줬다.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홍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실질적으로 자기 실소를 차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이버 라인을 가져가 버린 거야. 50%를. 그리고 이제 몇 년 후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그때 문재인과 한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정말 주권 문제나 국가 간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면 네이버가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이버가 여론전을 펼쳐야 되고, 아이고, 네이버 입에서, 언론에다 대고 흘리는 거죠. 아유,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우린 지금 죽겠어. 이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50대 50인데 그 무슨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A 홀딩스라고 있죠. 그 지주회사. 네, A 홀딩스의 지분은 50대 50이에요. 하지만 이사회가 5명입니다. 5명의 이사회 이사들 중에 네이버는 2명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지금 잘라버렸다고 그러네요. 예, 3명이 이제 저기였습니다. 일본. 일본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의도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AI에 투자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돈이 딸리고 있대요. 그래서 AI가 진짜 중요하죠. 이제는 AI 시대니까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어차피 이거 몇 년 이내로 다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왕창 받아서 팔아갖고 그걸 AI에 투자하겠다라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난리치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상에 불리해지겠네요. 협상을 계속 하는 와중에 이게 괜히 지금 단일 8.15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측으로서는 이걸 어차피 팔 수밖에 없고 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내겠다. 그 가격을.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8조 내지 10조 이렇게 받아갖고 AI에다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진짜 더 불려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마 동남아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영업권을 좀 어떻게 같이 쉐어하자 이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팔되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관리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로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지금 서로 교환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반일 8.15로 지금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군요. 네. 다만 지금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일본 정부와 라인 야후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건 국제적인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사실상 지난번에 이런 것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해갖고 이 대통령 안보실에 경제안보 3차장까지 신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다시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네이버 측이 우리한테 뭐 아무 상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네이버 탓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로 외교전으로 또 정적으로 비화되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내세운 게 한미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이건데 여기 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비판의 주요 논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야당은
반일 감정 발휘를 그렇죠.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비판을 받는 대목은 딱 한 가지다. 일단 네이버와 어떤 다음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히 언론 부분에서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기를 잡고 있는 와중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정부와 조금 이렇게 소통 자체를 좀 멀리한 것, 이런 상황이 언론 말고 이런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평이라 그러죠. 그 왜 네이버와 다음에 어떤 매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과도하게 비판할 성격은 아니다. 어차피 이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익이니 뭐니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상황이고, 단 비판을 받아야 될 건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부분, 이 데이터 주권주의와 그 다음에 IT 플랫폼에 대한 문제는 안 보아도 직결이 되므로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들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기부가 원활하게 소통을 해갖고 즉시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할 때 즉시 반박 논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반일파리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바로 내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늦었어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싼 것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